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어제 덴버 레이커스의 경기가 있었죠. 일요일인 관계로 제가 경기 리뷰를 못했는데 이런저런 인터뷰 모아서 돈치치 효과, 그리고 또 르브론 제임스와 그 이외에 레이커스 동료들이 또 어떤 효과를 누리고 있는지 레이커스의 소식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루카 돈치치가 어제 덴버 너게츠전을 승리로 이끌었죠. 네, 루카 돈치치가 레이커스 이적 이후에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네, 그리고 절친한 친구 요키치의 덴버를 물리치고 나서 언론을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조금은 나답게 느껴진다. 레이커스에서 맞이한 네 번째 경기인데 뭐 아무래도 조직력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도 매일매일 점점 나아지고 있고 또 농구를 할 수 있어서 기쁘다. 새로운 여정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돈치치가 이제 이적한 지 4경기째이고 그리고 NBA 역사상 아니면 프로스포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트레이드를 당한 이후에 곧바로 멘탈 터프니스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JJ 레디 감독이 원하는 그런 바를 또 곧바로 모두 다 이행하기는 쉽지 않고 더구나 그 팀에 르브론 제임스 같은 정말 거대한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가 있다면 더더욱 본인만의 리듬이나 아니면 플로우를 찾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돈치치는 4경기 만에 맹활약을 하면서 더구나 레이커스 팬들에겐 거의 악몽으로 남아있는 요키치의 덴버를 꺾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돈치치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레이커스의 유일한 목표 바로 파이널 우승이다. 우리는 그룹으로서 충분히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돈치치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들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대 중순 어릴 때부터 프로 생활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NBA 와서는 댈러스에서 계속 뛰면서 본인이 거의 댈러스의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팀은 나를 트레이드 시킬 리는 없어. 아예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기 때문에 저는 돈치치가 완전히 마인드셋을 좀 다르게 먹고 지금 비록 동작은 굼뜨고 또 살은 붙어있는 상태지만 더더욱 자신을 좀 거칠게 몰아붙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수록 또 레이커스는 또 돈치치는 더욱더 우승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자, 레이커스 이적 이후에 돈치치의 성적을 살펴보면 일단 덴버 너게츠전 31분 뛰면서 32득점 10리바운드 7어시스트 4스틸 1블락 그리고 문제가 됐던 실책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4경기 만에 본 모습을 찾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필드골은 22개를 던져서 10개를 집어넣었고요. 3점은 9개 시도해서 4개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돈치치의 평균이라 볼 수가 있죠. 당장 지난 시즌 때 이 정도 기록을 냈었으니까 이게 돈치치의 평균인데 레이커스 이적 이후에는 존재감이 조금 희미해졌다 보니까 또 이런 기록들이 상당히 반가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전 3경기는 출전 시간 제한이 좀 있었습니다. 본인도 파울 트러블에 빠지기도 했었고 26.6분 14.7득점 그리고 6.7리바운드 5.3어시스트니까 필드골 3점 전부 다 엉망이었고요. 비정상적이었죠. 그리고 한창 때의 돈치치보다 거의 절반에 달하는 절반에 불과한 그런 기록에 그쳤습니다만 어떻게 본다면 정말 넘고 싶었을 덴버 너게츠전에서 우리가 알던 돈치치로 돌아왔습니다. 자, 르브론 제임스도 스텝업 했습니다. 일단 돈치치와 함께 뛰었을 때 33.2분 뛰면서 23.3득점, 7.3리바운드, 7.8어시스트인데 기록 자체에 큰 변화는 없죠. 오히려 좀 떨어진 감은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필드골, 그 다음에 3점의 퀄리티, 효율이 훨씬 더 좋아졌고요. 그리고 플로우 위에서 쉴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마련이 됐습니다. 제가 참 중시하는 게 출전 시간이 40분이지만 그래도 5분 정도를 플로우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조합과 40분 내내 진짜 빠지게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저는 아주 대조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돈치치가 있음으로 해서 르브론 제임스가 플로우에서 쉴 수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 멀티 볼핸들러가 지니는 장점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오스틴 리브스까지 있다. 르브론 제임스는 더욱더 체력적인 부담, 그 다음에 정신적인 압박감을 낮출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월별 기록을 보시면 2월 성적이 어마어마합니다. 29.3득점, 9.1리바운드, 그리고 8어시스트니까 2월에 르브론 제임스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르브론이 돈치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원래 리시버로 태어났고, 그러니까 나는 원래 천성 자체가 리시버고 루카는 완벽한 쿼터백이다. 그래서 루카 돈치치가 워낙 수비 리바운드가 좋은 선수잖아요. 그래서 리바운드를 잡고 달려가는 르브론 제임스에게
뿌려주는 패스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상대적으로 손쉽게 득점을 짜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손쉽게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르브론 제임스가 또 루카 돈치치와도 아주 좋은 호흡을 맞춰가고 있고, 그 덕분에 또 레이커스의 공격 템포도 빨라졌습니다. 올 시즌 현재까지 이 레이커스의 공격 템포 자체는 빠른 편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뭐 러셀 웨스브룩이 있고 그다음에 다비넨 감독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페이스 푸시를 많이 가져갔거든요. 하지만 올 시즌 현재 34승 21패를 기록하면서 페이스 자체는 21위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엄청난 속도로 경기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상대의 트랜지션 디펜스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 월별 기록에도 나오듯이 돈치치와 함께 뛰었을 때는 평균 득점이 살짝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게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르브론 제임스가 2월 들어서 유타 재즈 원정, 이때는 뭐 팀이 전체적으로 부진하면서 패했었는데, 그 경기를 제외하면 2월 들어서 치른 모든 경기에서 최소 24점 이상을 넣었습니다. 참 대단한 기록이죠. 그만큼 돈치치와 르브론 제임스가 서로 잘 페어링이 되고 있고, 또 르브론 제임스도 돈치치의 적응을 잘 돕고 있다. 농구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굳이 적응이 필요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치무라도 달라졌어요. 일단 하치무라는 돈치치가 와서 달라진 부분도 있지만 앤서니 데이비스가 빠지고 나서 조금 더 빅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빅맨스러워졌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조나단 쿠민과 제라미 그랜트, 그 다음에 루이 하치무라, 이 세 명의 공통점, 리바운드를 더럽게 못 잡는다는 겁니다. 신체 조건이나 혹은 운동 능력에 비해서. 그런데 하치무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단 돈치치랑 함께 뛰었을 때는 19득점에 리바운드 3.7개, 어시스트 2.7개지만 필드골과 3점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2월 들어서 리바운드 개수도 5.7개입니다. 최근 들어서 돈치치와 함께 뛰었을 때는 리바운드 개수가 적지만 월별 개수만 놓고 보자면 10월 이후로 제일 높아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팀의 빅맨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크 윌리엄스 트레이드가 취소됐고, 잭슨 헤이즈, 뭐 알렉스 렌, 그 다음에 또 뭐 제이미슨 이런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빅 윙으로 뛰는 이 하치무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월별 3점슛 성공률 보시면 모조리 39.1% 이상입니다. 이거는 하치무라의 롱레인지 샷이 기복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자유투도 1월 들어서 잠깐 좀 흐르긴 했습니다만 다시 2월 들어서 정상 궤도를 찾았습니다. 하치무라의 성장, 하치무라의 스텝업, 이거 레이커스에게 대단히 중요하죠. 특히나 레이커스는 빅 윙이 많잖아요. 하치무라, 그 다음에 도리언 피니스미스, 제러드 밴더빌트, 이런 선수들이 레이커스가 그동안 가져갔던 드랍백 수비, 그 다음에 드랍 커버리지보다는 어떻게 해요? 스위치를 해버립니다. 스위치를 하니까 하치무라의 사이즈, 운동 능력, 그 다음에 밴더빌트의 뭐 에너지, 그리고 도리안 피니스미스의 수비 범용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그런 성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치무라 역할이 중요하다.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도 마찬가지다. 앤서니 데이비스가 없었을 때부터 레이커스가 디펜시브 레이팅이 굉장히 좋았던 건 결국에는 수비를 바꿨기 때문이었거든요. 저는 제이제 레딕 감독의 역량에서 가장 놀랐던 부분이 바로 그 점이었는데, 그 중심에 바로 하치무라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장면이죠. 네, 르브론 제임스는 리시버, 그리고 루카는 쿼터백. 자,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픽앤롤, 잭슨 헤이즈가 스크린 걸어주고 곧바로 빠지죠. 이거는 지금 요키치가 바깥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요키치가 지금도 바깥으로 나와 있잖아요. 자, 이런 장면을 보시면, 자, 이 위치를 한번 볼게요. 요키치가 어디 있나요? 바깥에 있죠. 네, 요키치가 바깥에 있어요. 만약에 요키치가 이쪽에 있다면 잭슨 헤이즈라든지 하치무라가 쉽게 득점 못합니다. 결국에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이 공간에서 많이 놀았기 때문에 요키치는 이 공간만 커버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AD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외곽에서 픽앤롤을 많이 가져가니까 요키치의 수비 범위가 이만큼 되는 거예요. AD가 있을 때 이만큼이었는데, 그죠? 요키치는 AD가 없다 보니까 픽앤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만큼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요키치가 지치는 거죠. 그리고 헤이즈는 쉽게 득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바깥에 하치무라가 있죠. 자, 그리고 안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공간을 굉장히 넓게 쓰는 그런 공격이고요. 지금도 웨스브룩이 뒤로 쳐지니까 바로 석점.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요키치가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그쵸? 이거는 결국에는 핸드오프 액션이랑 픽앤롤 2대2 액션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키치는 저렇게 딸려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던 구디는 아주 허슬이 좋은 선수고, 그 다음 게이 빈센트는 요즘 들어서 왜 레이커스가 빈센트를 데려먹는 거죠. 이런 패스가 온다니까, 스킵 패스가. 그러면 요키치는 도움 수비로 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되잖아.
왜 갑자기 반말이야? 예, 그리고 나서 돈치치의 석점. 그리고 요키치가 설령 플로어에 있어도 헤이즈가 있기 때문에 도움 수비 못 가고요. 자, 지금도 욕 넣었어요. 자, 지금 마이클 포터 주니어 엉덩이를 살짝 만졌어요. 그랩을 하면서 득점을 했습니다. 돈그랩. 자, 드디어 징크스를 끊어냈습니다. 예, 다비넴을 상대로 덴버를 맞아서는 1승 13패였어요. 그러니까 완전 호구 잡힌 거야. 물론 덴버 너게츠의 성적이 더 좋았죠. 페이버릿이고 그 다음에 레이커스가 언더독이긴 했지만 이 정도면 거의 호구 잡힌 거예요. 뭐 어려움을 토로한 걸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게 감독이 할 말이야? 뭐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JJ 레딕 감독의 레이커스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요키치의 수비 범위를 엄청나게 넓혔습니다. 요키치를 계속 외곽으로 끌고 나오게 했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수비 상황에서는 뒤로 처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페인트 존을 지키면서 드랍을 하는 게 아니라 스위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날랜 선수들이 많으니까 사이즈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키치는 힘든 거죠. 공수 양면에서. 그래서 JJ 레딕 감독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덴버전을 준비하느라 포틀랜드전이 끝난 후에 잠도 못 잤다. 경기 플랜을 실행하려는 그 확신이 팀 차원에서 아주 훌륭했다. 그러니까 그룹 차원에서 경기 플랜을 실행하기 위한 선수들의 아주 움직임이 확실했다. 이런 얘기였고, 나와 코칭 스태프 모두 다 공수 양면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플랜이 좋았던 거잖아요. 요키치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성공했습니다. 레딕 감독은 초보 감독이지만 진짜 돈치치 이야기대로 한 15년을 이 바닥에서 구른 사람 같아요. 자, 그래서 덴버 너게츠는 니콜라 요키치가 야투를 7개밖에 시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12득점. 엄청나게 부진했던 거죠. 반대로 덴버에서 최다 야투 시도 선수는 러셀 웨스브룩 17개. 그리고 에런 고든. 땡큐죠. 웨스브룩과 고든이 전면에 나서서 지금 웨스브룩의 전성기 꺾인 나이, 또 에런 고든의 성향상 이 두 명이 북치고 장구치고 최다 야투를 던지는 순간 이거는 플랜이 꼬이는 거고,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걸려든 거죠. 그만큼 JJ 레딕 감독이 정말 확실하게 레이커스를 승리로 이끄는 그런 플랜들을 가져왔습니다. 인터뷰도 그렇고 또 르브론 제임스 플레이 스타일의 변화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돈치치가 지금 제 생각에는 돈치치의 100%의 몸 상태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한 65%, 70%밖에 돼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돈치치가 몸 상태를 회복하면서 그리고 레이커스 시스템에 적응한다면 그때 레이커스가 더 무서워질 수 있는 거죠. 자, 레이커스 플레이오프 안정권일까요?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네라고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클리퍼스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골든스테이트가 추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거리가 멉니다. 자, 그리고 남아있는 잔여 일정을 보면 당장 다음 경기가 댈러스, 미네소타, 그리고 LA 클리퍼스와 연전, 그리고 뉴올리언스, 뉴욕. 이제는 홈 연전이 쫙 기다리고 있죠. 이 6경기에서 4승 2패는 무난해 보입니다. 욕심을 좀 더 낸다면 5승 1패도 가능해 보이고요. 이때가 되면 노만 파웰은 돌아올 거예요. 지금 노만 파웰과 레너드가 부상 중인데 그래도 충분히 이 6연전에서 4승 2패, 5승 1패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동부로 떠납니다. 보스턴. 저 이 경기 보러 갑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보스턴과 레이커스의 이 보랄전이 보스턴 원정에서 열리고요. 그 다음에 보스턴 하루 쉬고 브루클린, 그리고 이틀 쉬고 미러키예요. 동부 원정 연전을 갔는데 중간에 이틀 있다? 이건 완전 개꿀이죠. 그 다음에 덴버 원정을 와서 마무리를 하거든요. 이 4연전에서 만약에 3승 1패 한다?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죠. 2승 2패?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낫배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와서 피닉스, 샌안토니오, 또 덴버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조금 스케줄이 편해집니다. 미러키, 시카고, 그리고 이제 올랜도, 인디애나, 시카고, 멤피스는 원정 연전이고요. 그 다음에 휴스턴 골스, 뉴올리언스 만나고 원정 3연전. 이때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힘을 빼고 나설 건지가 좀 관건인데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를 이틀 연속 만나고 2번 연속 만나고 그 다음에 댈러스 원정. 그리고 잠깐 집에 왔다가 휴스턴 만나고 포틀랜드 원정입니다. 잔여 일정 자체가 만만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원정 연전이 또 동부가 끼어 있고 이 팀들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원정 연전의 마지막 끝이 3월에는 덴버고요. 3월 말에는 멤피스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스케줄이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레이커스의 성적을 감안할 때 충분히 지금 위치 서부 컨퍼런스 4위를 저는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덴버 너게츠와 멤피스 그리즐리스와의 격차가 현 시점에서 2게임밖에 안 나요. 그렇다면 더 높은 곳을 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돈치치의 레이커스 드디어 돈치치가 폭발했고 그동안 너무나 약했던 덴버를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앞으로 덴버 너게츠와의 경기가 2게임이 더 남아있어요.
정말 미리 보는 플레이오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경기도 저희가 오늘처럼 늦더라도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저희 7차 직관 이벤트 이번 시즌 마지막입니다. 르브론 제임스와 돈치치, 당연히 커리와 버틀러의 경기는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분이 정말 상상치 못한 게임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수요일에 저희가 상품 열고 그 다음에 화요일 밤에도 라방하고 수요일 밤에도 저희가 라방할 거니까 많이들 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또 좋은 추억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독도 꽉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